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일이나 공부 중에 아주 중요한 그 테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데 대해서 공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과 공부를 하기 싫은 이유, 이것이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일과 공부에 가슴 뛰는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하고 그 의무적인 일이나 공부에는 왜 그렇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강한 부담감과 강박증으로 고생을 하는가, 그 이유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고통, 회피, 두려움의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극복이라든지 용기, 쾌감, 그런 에너지보다 공포, 두려움, 회피 에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강한 부담감과 강박증을 못 이겨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고통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항 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든지 체내 쾌감 물질, 그런 신경 물질이 고갈돼서 나타난 증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라든지 공부에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왜 나는 공부를 하기 싫으나, 왜 일을 하기 싫으나, 여기에 고착 반응을 일으킬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그 감정 물질, 감정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과학에서는 모든 것이 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화되고 모든 정신과 영혼까지도 물질, 그리고 그 물질이 표현해내는 에너지, 칼로리로 표현된다는 것이 현대 과학의 그 큰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대표적인 그 물질 그 두 가지는 첫째 엔돌핀과 두 번째 도파민입니다. 물론 다른 신경 전달 물질들이 50 내지 60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엔돌핀은 우리가 뇌내 마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고통과 불쾌감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 쾌감을 덜어주는 역할, 마비시키는,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든지 불쾌함, 불행을 마비시키는 역할이 엔돌핀이고, 그것을 도파민은 미래에 대한 쾌감 증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정 에너지 지수를 제로와 가장 그 바닥인 상태, 마이너스 10 상태와 제로인 상태, 그리고 플러스 10, 최고로 흥분되고 그 즐겁고 행복할 때, 그때를 플러스 10, 그리고 무미건조하고 무감각이고 권태로울 때 제로, 그리고 아주 불쾌하고 고통스럽고 공포감과 불안을 느낄 때를 마이너스 10으로 볼 때, 바로 이 엔돌핀의 역할은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이 마이너스 쾌감 지수에서 제로로 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으로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 쾌감 물질은 플러스 10으로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기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는 그 쾌감 물질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봐서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고 행동을 해서 거기서 감정 물질과 감정 에너지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나쁜 방법은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또 술과 담배를 통한 외부 중독 물질로서 악순환, 그러니까 건전하게 쾌감을 증진시키는 게 아니고 우회적이고 편법으로 쾌감을 증진하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이 탈이 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격렬한 운동 후에는, 예를 들어 100m 달리기 후에는 심장 박동수가, 이 가슴 뛰는 큰 감동을 느꼈을 때의 박동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30분 내지 1시간 운동을 해서 운동 에너지, 근육 에너지를 감정 에너지로 전환해서 생산하는 그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 에너지를 활용해서 고통 대항 물질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더하여 감정 물질의 유효 기간은 불과 하루나 이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격언이 바로 이런 데 해당이 됩니다. 매일 반복 운동을 하거나 최소 이틀에 한 번씩 운동을 하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 생산을 하는 그 발전소 기능이 점점 쇠락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또 미토콘드리아의 한 개의 크기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세포 속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뇌세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도당을 만들어서 저축하는 간입니다.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축적하는 간 세포의 다음으로 맞습니다. 또 근육 에너지에도 많죠. 우리가 만약에 마라톤을 5km, 10km, 20km씩 늘려나갈 때 장단지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근육의 근육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면서 ATP 에너지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 운동을 하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쇠퇴하면서 불쾌한 감정이 쌓이고 복부 비만이 증가하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는 감정 센서, 감정 느낌의 센서가 계기판을 자신에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연료가 떨어졌다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휘발유 표시하는 계기판이 기름이 떨어졌을 때 계기판이 제로를 가리키거나 또는 10%가 남았을 때 경고음을 울려가지고 기름을 보충해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반복 신호를 무시하면 에너지 고갈 현상이 일어나서 차가 엔진이 스톱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서는 심장과 폐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관점이지만 이 관점을 전환하여 감정 관리 방법은 우리가 이때까지 감정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다룰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느낌이나 감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느낌이라든지 감각이 아니고 다룰 수 있는 물질이고 물질 에너지의 총체라고 생각하면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정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고 그 물질의 집합이고 또 그 물질이 에너지로 사용될 때 나오는 에너지와 파장입니다. 파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에는 예전에는 감정을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간다 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외부 환경에서 어떤 기분 나쁜 사건을 당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럴 경우에 사건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분 나쁜 행동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우리의 행동과 운동이 감정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행동과 감정 에너지 물질을 풍부하게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또 매일매일도 그러한 감정 물질이 많이 있을 때와 똑같은 사람도 많이 있을 때와 고갈됐을 때 그 사람의 인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집에 곳간에 쌀이 많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베푸는 여유를 부린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 감정 에너지가 감정 에너지 탱크, 창고에 많이 쌓여있을 때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온다든지 환경이 역경이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또 인내심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속시간이 다른 때 같으면 5분, 10분밖에 참지 못하는데 1시간 이상, 2시간을 참을 수 있는 그런 감정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고 싸우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차선적으로 운동이 감정 에너지를 물질을 만들어서 그것이 건전지의 에너자이저와 같이 전기 물질과 전기 에너지와 같이 축적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축적된 물질이 바로 신경 물질과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들, 슬픔, 좌절, 절망, 낙심, 낙담, 포기, 권태, 무기력, 그리고 게으름들의 그 공통점을,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고착 반응, 그 자리에 붙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정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극복 방법은 정지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서 가동시키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힘든 부분입니다. 몸이 찌뿌탕하거나 아프거나 움직이기 싫거나 패배했을 때 또는 부정적 감정에 늪에 빠졌다고 표현하죠.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극복 방법은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미토콘드리아의 그 생산 공장을 작동시키는데 이것은 행동과 운동을 해서 적극적 감정 에너지로 그 다음 단계로 생산을 한다면 그것을 감정 에너지를 심장과 피에서 혈액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마중물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물물을 길어 올릴 때 처음에 한 바가지의 냉수를 퍼서 물을 넣은 다음에 그것을 펌프질을 하면은 아래의 물과 따르려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 있을 때 움직일 때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첫 자리에 앉을 때 5분, 또 운동하러 가기 위해서 옷을 입고 준비하고 신발을 신고 걸어갈 때, 또 등산을 하거나 또는 산보 정도를 해서 세로토닌을 분비를 시키려고 할 때 그때 처음 단계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육체, 몸에서의 그 에너지를 심장과 내장기관, 마음의 감정기관으로 레벨업 시키는 에너지를 만들고 또 여기서 두뇌에서의 그 논리와 이성을 작동시키는 전두 연합령에서 사용하는 정신 에너지를 고차원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에너지가 발생하면 그것을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 발생 단계로 진화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와 같이 몸의 에너지를 만들고 근육과 내장기관의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이 다시 심장 박동을 뛰게 하고 그것이 다시 뇌에서의 생각, 이성, 에너지를
단계별로 진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균형과 배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 속도 쾌속 2단계 동영상에 전두연합용 에너지 사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감정 에너지, 그리고 감정은 물질이라는 사실, 물질 에너지고,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근육 에너지를 움직이고 행동과 운동을 통해서 감정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반복 명심해야 됩니다.